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오랜만에 음성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른 챕터에 대해서는 제가 음성 강의를 올렸었는데요. 이 치액과 산염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상 강의에서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준비를 하기 전에 또는 앞뒤 이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이 음성 강의를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액과 삼연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보시면 평형과 조절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미 이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항상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또는 앞 내용들과 연결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다음에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몸의 어떤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그러니까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투입이 되는 입력 부분과 아웃풋, 출력 간의 어떤 평형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몸에 입력이 되는 것들은 체내에서 생산하는 것과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내에서 생산한다는 것 자체는 몸에서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섭취를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는 것 또는 체내에서 생산하는 것들 중에서 입력되는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버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과잉되는 부분을 배설을 하거나 내지는 배설을 하다가 이게 또 잉여 부분이 남게 되면 우리 몸 어떤 곳에 저장을 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되어 있던 것들은 필요한 양보다 적게 들어오게 되면 이미 저장을 해두었던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몸에서 저장이 되어 있던 탄수화물과 같은 것들을 몸에서 이제 뺏어 쓰는 그런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 이상으로 저장이 되게 되면, 즉 음식물을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비만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또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것과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철분 결핍에 의한 빈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출력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외부로 배설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두었죠, 그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제 음식이나 음료, 주사 등에 의해서 내 몸에 이제 체액을 공급하는 형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뭐죠? 인풋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체내에서 대사 과정에 의해서 생산되는 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도 체내에서 생산이 되는 인풋의 한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외부로 배설이 되는 것은 땀이나 소변, 대변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 몸에서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액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물질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온이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내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이 되는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 것은 체중의 약 2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액과 용질, 그 안에 녹아 있는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액은 전해질, 즉 그 어떤 전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비전해질로 이제 분류를 하실 수가 있겠죠. 비전해질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포도당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그 요도라고 되어 있네요. 요소라고 하는 물질들이 가장 대표적인 비전해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해질은 용매 즉 체액에 녹았을 때 이온의 성질을 띠는 것을 대부분 이제 그 전해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물질들, 용질들은 조금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 외액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듐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뭐 칼슘이라든지 클로라이드라든지 중탄산염과 같은 것들이 주로 분포가 되어 있다면, 세포 내에게는 여러분들이 항상성에서 굉장히 이제 마르고 닳도록 배우셨죠. 포타슘이 훨씬 더 이렇게 소듐에 비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포 내액과 외액 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막에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 거가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이 그 능동 운반에 의해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었습니다. 그다음에 책 구획 간의 어떤 교환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 호흡 기체라든지 노폐물과 같은 것들은 우리 몸 안의 것과 그다음에 몸 밖에서의 어떤 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세포 쪽에서 이제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세포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본다면, 노폐물들은 이미 다 사용을 하고 남은 것들입니다. 그죠?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반드시 세포 밖으로 이동을 시켜서 배설을 해야 되는 물질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세포 내액과 조직액 사이의 물질 이동은, 물이 이동을 하는 것은 물질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것은 삼투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액과 혈장 간의 이동의 경우에는 혈액에서는 정수압과 교질 삼투압 간의 어떤 불균형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질 이동의 경우에는 세포막 투과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이제 확산이라든지 능동 운반, 아까 소듐 포타슘 펌프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능동 운반에 의해서 용질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액의 평형을 잘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외액에서의 어떤 삼투압, 그리고 세포 내액에서의 어떤 그 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볼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수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세포 외액의 삼투압 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수분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세포의 어떤 그 볼륨을 조절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염분의 어떤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포 외액의 볼륨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체액 평형과 조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 그 양과 그다음에 배설하는 물의 양의 어떤 균형, 평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분 섭취하는 것과 배설하는 것들은 하루 평균 한 2,500ml, 2,500cc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그리고 음식물 섭취에 의해서 인풋이 되는 것들은 요만큼, 그다음에 음료, 실제 이제 물 성분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가 약 1.5리터 정도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인풋이 된 것들이 배설을 아웃풋으로 이제 나아갈 때에는 소변의 형태로 나가는 것이 거의 한 6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불감성 수분 상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할 때, 특히 겨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조금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죠, 그죠? 추워지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내 입에서 숨을 쉴 때 입에서 입김이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불감성 수분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중 2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 700cc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땀이나 대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웃풋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포 용적 변화를 방지하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이 그 세포액 자체가 이제 고장액이 되는 경우와, 그죠? 세포 외액이 고장액이 되는 경우와 저장액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고장액을 유발하는 가장 대부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탈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탈수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계속 열이 많이 나서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또는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구토를 한다거나 해서 수분 소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사막 여행을 한다거나 해서 수분 섭취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도 그 탈수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탈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그 세포 자체에서의 어떤 그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 세포 안에 있는 이제 수분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혀가 건조해진다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중증 그 탈수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쇼크나 이제 발작, 혼수,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그 세포액 자체가 이제 저장액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저장액에 노출이 되는 경우 가장 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분을 너무 과다하게 공급하는 상황이 바로 이 저장액을 유발을 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후에 수분 섭취를 너무 과다하게 되면 물 중독이 일어나게 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신장 기능이 이제 망가져서 그 요를 배설하기 이제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세포가 퉁퉁 붓는 이제 스웰링 상태가 초래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셀 스웰링 상황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경증인 경우에는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구토, 그다음에 이제 물이 몸에 많아지니까요. 고혈압이라든지 부종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얘들이 이제 중증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고장액의 상태에서는 세포가 있고 세포 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직액들이 너무 세포 안의 환경에 비해서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포 내에 있는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가 쪼글쪼글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저장액인 경우에 이 세포가 저장액에 노출이 되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밖에 있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가 퉁퉁퉁퉁 붓는 스웰링 상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혈압 조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체액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압이 이제 변화하는 것들 자체는 압력 수용기 반사에서 감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자율신경계에서 이제 혈압을 조절을 하는 이제 첫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이제 혈압을 조절을 하는 어떤 기전을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실제 그 혈압이 너무 이제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이제 어떤 그 역할을 담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소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구체에서 이 여과 자체가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거,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우리 원의 세뇨관 주변에 있는 치밀반에서 그걸 감지한다고 했었었죠. 적어줘도 마찬가지로 치밀반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치밀반에서 감지를 해서, 너 몸에 너무 혈압이 떨어졌어. 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레닌 분비를 촉진을 시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레닌 분비가 촉진이 되게 되면 안지오텐신 5겐이라고 하는 것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안지오텐신 1은 그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ADH를 분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내 몸에 있는 물을 좀 더 많이 보유를 하고자 하죠. 혈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레닌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고, 그러면 안지오텐신 5겐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활성화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안지오텐신 2 형성을 억제를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ADH 분비가 감소가 되면서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잡지 않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압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과 더불어서 심방과 심실에서의 어떤 그 이완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즉 다시 얘기하면 내 몸에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심방과 심실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도 많아지게 되겠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ANH 심방 이뇨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BNH라고 하는 거가 이제 분비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물을 내 몸에서 빨리 배출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것도 분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 의해서 혈압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장에서의 혈압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압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과 신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신경은 응급처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장에서는 이제 만성출혈이라든지 체액 손실과 관련된 어떤 혈압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체액을 보존해주기 위한 어떤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음성 대모기 기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5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간에서 이제 분비가 되어서 우리 혈액 내에 떠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혈압이라든지 또는 내 몸에 있는 그 혈액의 어떤 보유량, 그 수분 보유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의 분비량이 많아지거나 또는 적어지게 되겠죠. 이 레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지오텐신 5겐이 안지오텐신 1으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지오텐신 그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하는 거 ACE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효소의 경우에는 폐에서 분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E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 뭐죠?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은 안지오텐신 2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 그리고 갈증 유발하는 것 그리고 세동맥 수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서 뭐예요? 체액을 보존을 하거나 또는 이제 배출을 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것은 부신 피질에도 영향을 주면서 결국 뭐예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거나 또는 억제를 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알도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신장에 작용을 해서 신장에서의 어떤 소듐의 재흡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장에서의 소듐 재흡수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내 몸에서의 어떤 소듐의 양, 그리고 플러스 물의 어떤 양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